알았어? 자, 팩트.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찾아낸 팩트들, 사실관계. 1번, 뭐가 있을까요? 태훈아? 일단은 교수님을 물어보기 전에 나는 머릿속에 1, 2, 3, 4 여기 뭘 정리해야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이거 그림만 보여준 거지 질문은 없었어요. 네. 너는 답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 자꾸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해야 돼. 뭐 있을까? 이 그림하고 두 문단만 딱 보여줬단 말이야. 대기실에 나눠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보는 거야. 5분, 10분 동안. 그리고 나는 교수가 뭘 물어볼지 모르고 교수방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봤나? 그때 이걸 갖고 들어갈지 안 갖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수는 그때부터 질문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5분 동안 그림을 보고서 나는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물어보면 이 얘기해야지, 저건 물어보면 이 얘기해야지. 이 팩트는 뭔지. 사실관계 1번 뭐야? 글도 있지. 글까지는 있는 거지. 이게 제시문이니까. 그림하고 글이 있었어. 다시 하자. 그림하고 글을 줬어. 질문은 몰라. 그리고 이거를 대기실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학생 들어와. 딱 들어가는 거라고, 교수방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6방인가? 6방에 교수가 한 명씩 있다고. 어떤 MMI는 교수 3명에 학생이 1명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대학교는 6방을 들어간다고. 한 방씩 10분씩. 그래서 교수 6명이 질문을 하고 점수를 딱딱딱딱 매긴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진짜 못한다니까. 자, 근데 질문이 뭔지는 안 써있고 제시문만 준다고. 어떤 학교는 질문까지 주는 학교도 있어. 학교마다 달라. 근데 여기는 그림하고 제시문만 줬어. 질문은 몰라.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가만히 보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왜 줬을까? 일단 이 팩트는 그림이 3개야. 그림 3개가 있고 두 번째는 단락은 2개가 있네. 찾았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그림 최대한 기억을 집어넣어야 되고 머릿속에 두 번째 그림 기억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세 번째 그림 기억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걸 다시 보게 할 수도 있고 못 보게 할 수도 있겠지. 보게 한다는 거는 정밀하게 물어보고 싶다는 뜻일 거고 못 보게 한다는 거는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본다 그러면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고 이걸 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면은 기억 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치?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1번 그림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겠지? 그치? 그림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단락에서는 반달리즘은 개인 또는 공공의 구조물이나 문화재를 고의적 훼손. 반달리즘은 고의적 훼손. 여기서 벌써 불법성이 있는 거지. 고의적 훼손이니까 불법성이 있겠지.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는 건물 벽이나 지하철에 낙서 비슷한 그림이나 글씨가 몰래 남겨진 경우가 꽤 있는데 이거를 그래비티라고 불린다. 불법. 그래서 벌금. 근데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이 정도가 보이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뱅크시라는 사람. 내가 이미 뱅크시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용이할 거야. 이런
예술하는 뱅크시에 대해서. 근데 모르고 있으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겠지? 뱅크시는 그래피티를 하다 경찰에 쫓기면서 숨었던 쓰레기 트럭의 차체에 인쇄된 스텐실이 뭔지 알아? 이거 알면은 또 플러스가 될 거고, 모르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지. 스텐실이 내가 알기로는 그 실크 이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그리는 방식, 미술의 한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스텐실, 쫓기는 와중. 쫓기라는 것은 일단 불법이라는 뜻이, 그리고 스텐실 보고 자신의 예술 기법으로 쓰게 되었다. 본인의 예술 기법. 독특한 느낌과 함께 때로는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들은 점차 인기와 함께 사회적 파장. 처음에는 발견되면 지워졌지만 발견되면 지워짐. 이제는 둘러보는 게 관광의 인기 코스가 됐다는 거면 그래피티 인정이네요. 그럼 뱅크시란 사람 때문에 그래피티가 인정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요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적 플로우. 그러면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하고의 나는 뭘 보고 싶으냐 하면 양립 가능성. 첫 번째 문단에서는 불법이고 여기 되게 불법이네. 완전 불법도 아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관광 코스가 됐다는 거는 합법이지. 그러면 뱅크시 같은 사람이 그린 거는 막 비싼 그림이고 초등학생이 그리면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두 문단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어디는 불법이고 어디는 합법이냐?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술의 경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지. 도대체 어디까지는 불법이고 어디는 인정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예술가 뱅크시가 되는 거잖아. 똑같은 벽에다가 낙서한 건데. 두 번째는 예술의 경계가 이제 지역적이나 예술가의 경계도 있겠지만 언제는 불법이고 나중에 왜 합법이냐 이거. 지금도 완전 합법은 아니지만, 응?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밑에 두 가지 지문을 보면 왜 세 개 중에서 불법적인 요소와 합법적인 요소를 보이는데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있지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 번째 그림은 뭐죠? 뭘 던지는데 대체로 이렇게 던질 때 뭘 던지죠? 돌이나 화염병 같은 거 던지는데 꽃을 던지잖아요. 딱 느낌이 봐도 평화의 상징 뭐 그런 걸 거 아니야? 왜 마스크를 쓰고 꽃을 던진다는 거는. 이건 무슨 메시지가 있어 보여요? 이건 뭐가 보여요, 여기서는? 그냥, 뭐, 재미, 칼라,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나? 난 그런 게 보이는데. 뭐, 익살, 그쵸? 여기선 뭐가 보여? 낙서, 지저분. 자, 이런 정도 보이지 않아요? 찾았죠? 이 정도가? 자,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잘 집어넣어 보자, 이거.
얘기한 거는 한 재료로 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재료로 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최대한 한번 읽어보려고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뭐라도 대답 안 하면 그냥 탈락이라고.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지 백지 낸 거하고 똑같아. 이제 복귀한 질문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이 복귀한 질문. 첫 번째는 위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위법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위법한 예술작품의 경우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정리해보세요.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근거. 준비된 사람, 손들어. 시민이. 저는 위법한 작품에도 이제 그 작품의 예술성은 존재하고 그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성을 인정한다. 제가 생각하는 작품에 있는 예술성이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위법한 예술이라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얘기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그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내 얘기를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단초를 줘야 돼. 그러면 첫째는, 둘째는, 근데 한 가지가 더 생각나잖아. 하나 더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야. 생각 안 나면 그만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할 때 포장이 되게 예뻤기 때문에 5점 줄 거 6점 주는 거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있는 둘 사이의 공간이고 내가 몇 점을 줘도 내 마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좋은 표정, 발성, 발음, 내가 똑똑해 보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갖추자고. 다시 얘기해볼까? 저는 위법한 예술 작품에도 그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술성이란 작품의 감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성이란 작품의 감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 좋아요. 이 아름다움은 그림 자체를 보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자체일 수도 있고 그 그림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림 자체 또는 메시지. 이러한 예술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의 탄생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는 예술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 사진 3의 뱅크시의 그림은 처음에는 지워졌지만 이제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고 찾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따라 그 예술성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예술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 않은 답변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신경 안 썼어. 자, 지민이가 대답하는 형식은, 네, 형식을 자꾸 강조하는 게, 형식 틀에 한번 잡히면 앞으로 이 형식 틀에 맞추면 되니까. 위법하지만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을 달라고. 예술성이란 작품의 감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제목을 줘야 될까? 예술성을 느끼는 주체 측면에서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예술성의 주체라는 얘기였잖아요. 네. 예술을 느끼는 주체. 두 번째는 뭐였죠? 뱅크시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첫 번째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지민이는 예술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러면 형식을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1번 제목과 2번 제목을 만들어 가자고. 일단 여기서 제목까지만 얘기하자고. 됐지? 그럼 첫 번째 예술성의 주체에 대한 제 생각은, 저의 근거는 많이 할 필요 없어. 최대한 3개를 넣으면 안 돼.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마지막에 뭐죠? 파작에서 똑같아. 결론이에요. 자, 형식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3명 다 이 형식에다가 대답할 것들을 한번 서랍처럼 다 집어넣어보자. 이거는 말하기 형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다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발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국어 화작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걸? 주장의 근거 초등학교 때부터. 예제야. 위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위법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저는 위법한 예술의 예술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면 안 된다. 먼저 첫 번째 이유,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앞 지문에서 나왔듯이 타인의 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얘기고, 재산이든 뭐 권리든. 두 번째는 뭐? 모방에 따른 피해 확산. 모방에 따른 피해 확산. 그건 재산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형식을 팝다운 식으로 하자. 그럼 교수가 같은 얘기 들었을 때 정리가 잘 돼.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되게 똑똑해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훈이 봐. 우선 저는 위법한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예술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성에는 합법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술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작품을 모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예술성의 범주에는 합법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성을 뽐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술성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뱅크시의 작품을 인정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뱅크시의 작품을 모방한 다른 이제 여러 그래피티 작품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도시 또는 나라의 벽들이 굉장히 훼손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위법한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예술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민이는? 지민이는? 저는 위법한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인정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근거는 예술성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성의 정의란 그 작품을 보는 감상자가 느끼는 감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그림 자체를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과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러한 판단에 위법성이라는 여지가 그 예술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법한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지는? 저는 위법한 예술의 예술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술 기법이고, 두 번째로는 관련 기법의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재산권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그래피티라는 기법은 타인의 재산이나 혹은 공공재를 훼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술적인 작품이 탄생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방에 따른 확산인데 그래피티 작품으로 큰 호응을 얻은 작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관련 작품을 모방한 다른 작품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니네들이 되게 팩트 체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위법한 예술이라고 그랬지 합법한 예술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마치 예술성을 인정하면 그게 합법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는 위법한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게 합법으로 바뀐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법이냐? 위법이냐? 예술이냐? 비예술이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내가 그림 세 개가 보면 세 개가 또 다르거든요. 아까 메시지냐, 예술 그 자체냐. 나하고 철학을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술 그 자체를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에서 주는 메시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은 메시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요? 딱 봐서 아름다우면 된다. 자꾸 뭘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헤겔 같은 사람은 음악을 제일 높게 본 거죠. 메시지 없이 그냥 선율만 있으니까. 그리고 쿵 와닿는 느낌.
아름답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름다움은 숭고하다, 장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 말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래요? 반달리즘은 개인 또는 공공의 구조물이나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 훼손이네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에는 건물 벽이나 지하철의 낙석 비슷한 그림이나 글씨가 몰래 남겨진 경우가 꽤 있는데 이는 그래피티라 불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불법이며 그린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갈등 구조인 것 같아요. 세상권과 예술. 그 다음에, 그쵸? 이거의 불법성. 그 다음에 이제 혐오스럽거나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럼 위법이라는 건 뭐죠?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모든 태어나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위법이 뭐죠? 법에서 위법이 뭐였어, 기억나요? 너는 뭐 의대 가는 비문학을 많이 안 들었으니까 모른다고 치면 지민이하고 태훈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위법이 뭐야? 위법성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한 게 위법이에요. 뭐라고?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한 게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위법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술성은 뭐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부딪힌 거란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름다워. 그러면 안 되는 걸 강조하면 뱅크시 같은 사람은 안 나타나겠네. 위법을 강조하면 뱅크시 같은 사람은 안 나타날 거고 그냥 예술성만 강조하면 온 도시가 낙서장이 되겠네. 이 갈등 구조인 거죠. 이 글은.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보면 영국 태생 읽어볼까요? 영국 태생의 뱅크시는 그래피티를 하다 경찰에 쫓기면서 숨었던 쓰레기 트럭의 차체에 인쇄된 스텐실 그림을 보고서 이것을 자신의 예술 기법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쫓기면 이제 불법이죠. 벌금 낼 판이에요. 그런데 예술 기법으로 됐어. 독특한 느낌과 함께 때로는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의 그래피티들은 점차 큰 인기와 함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점차 큰 인기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위법에서 합법으로의 경계선에 딱딱 노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저건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한 공통관념이 위법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은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발견되면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의 그래피티들을 둘러보는 것이 인기 관광 코스가 되었다. 이제 그의 그래피티라는 표현을 쓰면 이 사람은 이제 인정을 받은 거야. 이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불법이 아니고 제발 와서 그려주세요. 그럼 엄청난 돈을 받고 이제 그리겠지? 자, 그러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위법의 경계, 위법과 예술성의 경계, 예술성과 비예술성의 경계. 그런데 그 경계라는 게 공간적인 경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안 됐던 게 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술에서만 그랬냐는 거죠. 여자가 참정권도, 여자의 참정권도, 인간의 권리인 인권도, 평등도, 자유권도
언젠가는 그 사회에서는 상처고 위법도 다녔네. 그런데 누군가의 노력으로 합법이 됐다는 거죠.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그 뱅크씨가 그거 보여준 거잖아. 뱅크씨가 불법에서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그의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그림의 가치를 사회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지. 자,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 정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줄게요. 내가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낙서라면 벌금을 매길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낙서라면 벌금을 매기고 어떤 사람이 낙서를 하면 그게 관광 명소가 되고 이건 뭐냐는 거지. 이 그림 세 개를 보고 질문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위의 제 질문을 바탕으로 위법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예술성을 인정해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 질문 없는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만약 본인이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니네 이 책 없어? 안 받았어? 네. 사. 너 없어 이거? 있어요. 그럼 끄내. 그럼.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 김성환 선생님. 네. 이 책 지민이 좀 주세요. 우리 그 행정지감이 있거든. 아, 네. 응.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린트만 보고 있다가 문제 깔 때는 여기다 깔아요. 세 번째 질문은 위 그래피티 작품 가운데 가장 예술적인 작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직관적으로 1, 2, 3번 중에서 지민이 어느 게 가장 예술적인 거 아니에요? 1, 2, 3. 3번이 그 뱅크시 작품인가 보지? 어느 게 제일 예술적 작품이야? 딱 봤을 때는 3번. 3번이지. 너는? 저도 너는 3번. 너는? 저도. 3번. 그럼 3번 찍으면 감점은 없지만 가점도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뭐 찍었을 것 같아? 1번. 2번. 선생님 보자마자 2번. 만약에 본인이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네가 결론만 한번 얘기해보자. 너 어떻게 할래? 이 사건이란 게 어떤 건데? 그냥 그 사건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벽에다가 지하철 낙서 같은 거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자세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법을 어긴 걸 처벌하는 대로 그림 다 지운 다음에 그 사람을 처벌할 것 같아요. 지운 다음에 처벌한다. 그 다음에 지민은? 저는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이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것 같아요.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예지는? 저는 그 그래피티로 유명해진 예술가들을 합법적으로 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 근데 걔네들은 거기다 안 그리잖아. 벌금을 매기. 와서 그리자고 그러면 얘네들 안 그리잖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 좀 하고 있어. 1번, 2번, 3번. 자, 2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해보시오. 누가 해볼까? 지민 해볼까? 제가 만약에 이 그래피티가 이제 많이 그려지는 지역의 공무원이라면, 오히려 이 그래피티를, 그러니까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피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떤 예술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래피티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저희 답변이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그렇다면 그래피티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 그래피티가 불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래피티를 지우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래피티를 그리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워지기 때문에 이 그래피티라는 예술 자체가 사회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굴하지 않고 더 그림이 늘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예산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래피티 예술을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이자 예술성을 높이는 계기로 사용한다고 생각한 근거는, 우리가 현재 어떤 금이 간 벽이나, 이제 그림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벽을 꾸밀 때 이제 벽화 그리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역의 안 좋은 환경이나 이런 그림을 이제 오히려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지는? 제가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먼저 그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의 소유주한테 철거 여부를 물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유주. 계속? 그 이유는 한 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예술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자유의 한계.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장소라면? 공공장소.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장소라면? 그렇다면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투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라면? 좋았던 것 같아. 태훈이. 우선 만약에 제가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앞서도 나왔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래피티가 왜 불법인지를 생각해봤는데 이 그래피티가 불법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만약에 그 벽이나 그런 건물들이 어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그래피티를 그린 사람의 작품이 그런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많이 주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작품이라면 마땅히 그 작품을 지우는 것이 맞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뱅크시의 경우처럼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작품을 좋아한다면 그 불법성의 의미는 많이 희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작품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이 좀 생각 좀 정리 다시 해줄래? 나는 3명 중에서는 예지 쪽에다가 플러스 되게 많이 줄 것 같아. 김성원 선생님은요? 일단 그래피티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 본다면 응?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이 드물고 응?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 응? 그런 장치가 좀 허술한 그런 지역에 일단 그래피티가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응? 그 얘기는 일단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할렘가라든지 응? 아니면 경제적으로 예전에 뭐 공장이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산업의 이동으로 인해서 공장 형태화된 어떤 그런 지역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즉 감시자가 많이 없는 쪽, 예. 경찰이나 감시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밤 늦게까지 뭔가 뭐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좀 버려진 형태화된 그런 지역에 그래피티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공무원이 이것을 불법, 뭐 적법이라고 구분한다고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또 의견이 나왔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기왕 등장한 그래피티를 좀 더 이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그것을 뭐 안을 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진 1, 2, 3에서도 나왔지만 좀 사람들이 보기에 또 불쾌감을 느끼고 뭔가 이제 뭐 반항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뭐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한다든지 해서 어떤 이것을 이제 음성적으로 발생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허가 구역을 어떤 구역에 특정 구역에 허가를 내주고 그곳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희 선생님은요? 이런 지역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이 갈등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그래피티라는 것 자체는 불법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지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단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국민, 시민의 행복과 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법을, 이 불법인 부분을 합법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한번 바꿔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5명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자기 생각 그대로 나는 이렇게 보여요.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예지가 얘기한 것처럼 위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하고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개인 소유물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과 공공장소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 위법성이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소유는 그 소유자가 긍정해버리면 그 위법성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벽이 있는데 내 벽에다가 누가 그림을 그렸어. 그럼 철저히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과 또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부딪힌 거잖아요. 만약에 누가 나의 초상권을 썼는데 내가 인정해버리면 그건 불법이 아닌 거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유물에다가 그래피티를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내가 공무원이라면 그 소유자한테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그 위법인 걸로 생각해서 뭐 처벌을 원하느냐? 근데 내가 봤을 때 난 오히려 고맙다. 우리 집에다 이런 걸 그려줘서 라고 하면 끝.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장소에다가 그렸을 때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공공장소는 그 공무원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처리를 해야 돼.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면 새로운 예술가는 발생을 안 할 거고, 내가 너무 느슨하게 군다면 이 도시는 지저분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나는 거기서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1차적으로 내가 공무원이라면 나의 감각적인 판단을 1차적으로 믿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낙서다. 이거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 공무원의 자질에 의해서 1차적인 판단이 일어날 것 같고, 두 번째는 낙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막 그린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린 사람을 처벌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갈 텐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나는 내가 입법자라면 다른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너무 만연해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판정위원,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공공장소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의견을 묻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는 거죠.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은 너무 좋다, 야 너무 안 좋다, 즉 다시 말하면 위법성의 근거가 사회적인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한 판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두 가지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멘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위법성과 예술성 사이의 뭐 근거. 근데 내가 태훈이의 대답을 그렇게 좋게 판단하지 않은 거는 그 사람들이라는 아주 불확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굉장히 불확정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에 대한 절차적인 모습도 없었고, 지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왜 좋은 점수를 두 명한테 못 줬는지. 그러니까 예지한테 좋은 점수를 줬던 거는 소유주의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장소는 그나마 주민이라는 판단을 썼어요. 주민이라는 판단을 썼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 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 주민도 역시 불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피티 같은 거에 그려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뭐 반경 얼마 안에 있는 주민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그 그래피티를 판단할 수 있는 뭐 예술가나 뭐 그런 집단들, 그게 뭐 옳고 그름은 없어요. 아니면 인터넷상에다 올려서 이런 그림이 올라왔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 요새 투표 같은 거 되게 쉬우니까. 그런 이제 약간 구체적인 방법인데 그게 실현 가능하고 논리적이기만 하면 그냥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이런 스피치에서는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을 묻자고 인터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의 목적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성적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인성 면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알겠어? 응?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한 몇 가지 재료를 집어넣어서 좀 형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제시하지 않은 재료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게 논리적이고 형식적이기만 하면.
내가 하려는 대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는 그 점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지 해봐. 아까 네가 한 걸 좀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 제가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목소리 크게. 발성 발음은 커야 된다고 그랬지? 제가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크게 두 가지 처분을 할 것입니다. 먼저 벽의 소유주에게 철거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니까요. 그 그림이 그려진 곳이 개인 소유물이냐 공공장소이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을 둘 다 얘기해버리니까 제목도 얘기 안 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있잖아. 태훈이 봐. 생각 정리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내가 하려는 대로 해도 되고 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가는 길에 가지 말라고. 니네들 요거까지 생각 못했지? 한 정도로 가보란 말이야. 지민이 제가 이 지역의 공무원이라면 근데 그냥 제 생각이 바뀌었으면 바뀌는 상관없어요. 야, 지금 이게 이거 정치도 아니고 합격하자는 게 목표지 뭐 지금 이게 네 소신을 보여줘서 교수하고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 제가 만약에 이 지역의 공무원이라면 이 작품이 그려진 그 벽의 소유주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좋아. 만약 이 벽의 소유가 개인 소유라면 그 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그 처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작품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지우는 처분을 할 것이고 만약 이 작품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벽에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면 처리하지 않는 방향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벽에 대한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자유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벽의 소유가 이제 공공의 것이라면 자,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써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표현의 자유가 그 재산권을 침해한 건데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 그 위법성은 사라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주면 저놈 봐라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아니면 사람을 죽였는데 전쟁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는 정당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 자체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린 것 자체는 재물손괴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손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멘트 하나가 딱 들어주면 의대 면접에서 이 정도 멘트를 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 별로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 공공장소라면. 공공장소라면 이제 지역의 어떤 SNS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표를 진행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예를 들면 50%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6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작품을 남기고 그럼 이에 따른 이제 투표한 사람들은 그림에 대한 정보나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투머치 나가는 거고요. 홍보 효과까지 나가는 거는 투머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족이라는 표현 아세요? 딱 끊어야 될 땐 끊어줘야 되는데 뭔가 사람이 그 여백을 못 참고 자꾸 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가점, 감점이 일어나가지고 기본 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거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1차적 판단은 기본 상식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래요.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뻔하게 저거는 낙서 수준 이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저분하기만 하고 혐오스럽다라고 하면 이건 처분을 할 텐데 이게 내 생각에 낙서와 예술의 사이에 어디 있다면 함부로 판단을 내가 못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지운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요. 단계를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안 좋다면 뭐 이런 표현을 써준다면은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면 그거는 다른 전문가나 아니면 SNS한테 올려서 사람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뭐 이 정도. 거기에 뭐가 내가 별로 안 좋았던 거냐면 50%라는 또 다수결이라는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이게 50%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그거는 약간의 여지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태훈이는? 만약 제가 이 도시의 공무원이라면 이 사건을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 건물이나 벽이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공공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의 소유, 만약 그 건물이나 벽이 개인의 소유라면 그 예술 작품의 위법성이 그 소유주의 권리 침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유주의 의사를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이 작품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이 건물이나 벽이 공공의 것이라면 소유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와 같이 이전의 상황과 같이 소유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유주가 없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국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전 경우와 같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경우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불쾌함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 만약에 이 작품이 너무 심하게 불쾌함을 주거나 너무 심할 정도로 낙서 같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없애거나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예술 작품의 예술성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그것을 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작품에 대한 예술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냥 이거는 가산점 받을 것 같아. 네가 진짜로 그렇게 상황에서 이 정도 얘기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교수가 몇 가지 딴지를 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부드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해지? 저는 먼저 그 그래피티 작품의 화제성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화제성. 먼저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작품이 화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벽의 소유주에 따라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철거하고 화제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그래피티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죠. 화제성이 뭐라고 그랬을 때 그에 대답을 못 한다면 설명하지 못할 거는 말하지 마라. 그게 비트겐슈타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볼까?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까 그거 좋아. 재산, 이게 개인에 대해서 그린 건지. 그 정도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여기까지 얘기 못한다.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100점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85점 받고 끝내라고. 대부분의 애들은 50점도 못 받으니까. 면접에서 대부분의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50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해서 이기려고 하다가 내 다리에 내가 걸리지 말고 딱 80에서 85점 정도 답을 딱 만들고 끝내자. 그치? 우리의 목적은 뭐야? 합격하는 거니까. 자,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의 소유주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벽의 소유주가 개인이라면 그 개인에게 직접 벽의 철거 여부 의사를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철거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철거 여부 및 처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벽이 공동체나 자, 거기에 근거가 없잖아요. 음, 그 근거를 대줬을 때 가점이 빡 올라갈 거니까 논리가 있으면 왜 개인한테 그 사람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권. 그 그래피티로 실현된 표현의 자유는 그 그래피티 벽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소유자에게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권이 침해되어 있지 않다고 소유자가 얘기하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 위법성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위법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내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남자가 너한테 뽀뽀를 했어. 위법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가 뽀뽀를 쫓겠단 말이야. 불쾌하면 위법한 거야, 위법하지 않은 거야? 위법한 거죠. 근데 나도 나도 당신을 첫눈에 반했어요. 그거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의 신체의 자유 및 그게 위법 걸린 게 아니잖아. 난 폭행당한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죠. 내 집에다가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예쁘다 하는 순간 모든 위법성은 사라진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럼 공공장소라면 그거를 결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 공공이니까. 두 번째로 그 벽의 소유주가 공공의 소유라면 행정상 그 그래피티가 그려진 도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투표? 네. 그래서 그 투표에서 80% 이상이 내가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냐. 그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되도 않는 것들이 막 그린 거로 인해서 도시가 지저분하게 된 것과 그 중에 예술적인 거를 구별해낸다는 거에 핵심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불법이겠죠, 이거. 막 그린 것들은. 그런데 그냥 그런 거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든 그래피티를 다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그래피티 예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국가가 차단해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런 거는 걸러내놔야 될 것 같지만 예술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발견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뭐 설문을 통하든 예술적인 것만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 뭐 그 지역의 커뮤니티, 뭐 구청 커뮤니티도 괜찮고 거기다가 그거를 게시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이런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지워서 예술작품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고 싶다. 이 정도 표현이면
되게 적당할 것 같아요. 거기에 퍼센트나 뭐 애매한 그 퍼센트의 80%의 근거는 또 뭐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부정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구태여 내가 입에 열 필요는 없다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즉 되게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할 때 다수결은 옳은가? 다수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지식인들이 진짜 많아요. 51대 49는 반드시 옳은가 이거예요. 심지어는 5명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95가 틀리고. 그래서 어떤 논리를 얘기할 때 너무 다수결로 나가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군중 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스하면 그건 해야 된다.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발표할 때 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절반 이상.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원하기만 한다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예술을 발전하지 않겠지. 서태지가 처음에 노래 불렀을 때 다수가 노래 같지 않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세 번째 질문. 위의 그래피티 작품 가운데 가장 예술적인 작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다 3번이라고 했어. 3번이 봐도 꽃을 던지고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니까 90명 3번이라고 하겠네. 1번이라고 하는 거는 또라이 거고 보통 2번, 3번 중에 찍을 텐데 3번이 벌써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3번을 찍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뭘까요? 이거는 뱅크시가 그린 거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화염병이나 돌이 아닌 꽃을 던져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어? 보험 들라니까. 처음에 봤을 때 저는 3번이 가장 예술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뭔가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그럼 던져야 될 거는 돌이나 화염병 같은 것 텐데 이 꽃을 던짐으로 인해서 나의 목적은 뭐 평화나 아름다움이지 파괴가 아니다 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처음에 3번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 2번을 가장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2번이 예술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예술에 메시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난 척을 한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하고 여러분이 계속 비문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다면 처음에 그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그림만 그렸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걸 보였고 그래서 그림은 세상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는데 현대 미술 중에 대부분은 그냥 아름다운 색깔 하나 그려놓고 추상화, 즉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 봤을 때 아름다움, 추상화인 것처럼 저는 2번이 정말 색깔도 아름답고 보고 있을 때 정성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좌우대칭도 잘 된 것 같고 이거는 사람이 뭔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 이걸 보고 있을 때 저는 싹 웃음이 나오고 한참 동안 이거를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인간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아름다운 컬러가 들어간 2번을 저는 가장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 논리만 좀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래? 다른 걸 보는데 맞는군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 내 말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세 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준비된 사람 해보세요. 삼 3번을 밀어도 돼. 아니면 2번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 같은 그림이어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2번은 분명히 집주인 허락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뒤에 있는 놈이 이거 사진 찍고 있네. 네? 자, 해볼까요? 3번 질문. 역시 1번도 한번. 1번. (1번은) 위험해요. 2번, 3번 중에 골라야지. 1번을 고르면 진짜 논리가 정확해야 될 거예요. 1번을 고르면 뭐가 1번? 1번에 가장 1번도 고를 수 있어요, 나는. 선생님은 1번이 가장 예술적인 거라고 하면 나는 왜 가장 예술적이라고 할까? 내가 1번 논리도 만들 수 있어요. 3번 논리는 제일 쉽고요. 2번 논리까지 가는데 선생님은 1번 논리도 만들 수 있어. 예지야, 1번에는 어떤 논리를 만들래? 1번이 가장 예술적이다. 가장 억압되지 않은 그림처럼 보여서 억압되지 않은 그림. 억압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2번, 3번 그림은 그래도 밋밋한 벽에 뭔가를 그려놓은 느낌인데 1번은 벽의 아래쪽이나 어떤 규칙성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그려놓은 낙서 같습니다. 근데 그래피티라는 장르 자체가 양지에서는 말할 수 없는 뭔가 억압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가장 잘 실현된 그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만약 1번을 가장 예술적이라고 얘기한다면 1번을 예술적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일단 교수는 굉장히 놀랄 거고 거기에서 논리가 있다고 그러면 무지하게 가점일 거예요. 저는 1번이 가장 예술적인 이유가 공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면 이제 다른 두 작품은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은 통일성이 있는 것과 다르고 이제 사진 1번의 경우 이 각자의 그 어떤 나타내는 형식이나 색깔 이런 걸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이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그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간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어떤 예술성을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1번이 가장 예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원이는? 제가 1번이 가장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2번과 사진 3번을 보면 사진 2번은 뭔가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알록달록하고 봤을 때 재밌게 느껴지도록 그린 것 같이 느껴졌고 사진 3번 같은 경우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두 그림 모두 다른 사람의 의식을 의식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충 봤을 때는 되게 낙서 같고 불쾌하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서 남의 시선에 억압받지 않고 그냥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렸기 때문에 가장 예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셋 다 난 좋아요. 셋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난 플러스 점 받을 것 같아. 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교수한테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1번이 가장 예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그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이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모두가 이게 혐오스럽다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됐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첫 번째, 일견 봤을 때 이거는 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시간적인 그 간격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누가 그린 뒤에 또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글씨체도 좀 다 다르고 많이 그 다음에 그리는 형식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의 그림이 지금 과거의 어떤 그림 형태라고 본다면 지금 상호 인터넷이 발달한 인터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오히려 1번이 더 1번, 2번, 3번보다 더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 그 예술성 판단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그림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최소한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예술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처럼 만약에 정말 낙서 수준의 불쾌함이었다면 이미 이 세월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철거가 됐거나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봐서 이거는 가장 현재 이 세 개 중에서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일단 세월이라는 걸 좀 여기서 체크를 했고 여러 명이 이거를 그렸고 철거되지 않았다. 이 지문에 있는 여러 가지 발견을 했고 마치 뱅크시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다녔지만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별로 안 좋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선 단계여서 2번과 3번은 정말로 공이 많이 들어가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제는 다수의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1번을 찍으면은 이제 장난스럽게만 얘기하지 않으면 무지하게 플러스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하고 한 게 일단 서두에 얘기하고 제목 2개 얘기하고 거기에서 하나 둘씩 얘기하는 그런 연습. 이런 연습은 혼자 있을 때도 쭈글쭈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팩트 체크하는 거, 사실관계를 자꾸 체크하는 거. 나는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았어요. 예술의 경계가 뭐냐? 예술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냐? 불법이었던 게 어느 순간 합법으로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이 통합사회를 배웠거나 뭐 인권에 대해서 배웠거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나 거기서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뭐 재산권하고 예술하고 들으시는 거 아까 좋은 예지가 좋은 거 찾았어요, 그렇죠? 예술의 자유와 이게 부딪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개인이냐 공공이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뱅크시의 스토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법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 데는 시간과 다수의 동의가 있기만 하면 시간과 다수의 동의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시간과 다수의 동의라는 그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교수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